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잠사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시그널과 부정적으로 볼 시그널이 함께 공존했던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는 꽤나 큰 낙폭을 견뎌내고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한 게 이 정도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 0.64%, S&P 500 지수는 0.46% 하락이었습니다. 낙폭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서 시작을 했던 것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예전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탄탄한 경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부정적인 경기 시그널이 보이더라도 오히려 금리 인하와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이렇게 1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경기의 어떤 내러티브도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싹트게 된 건데요. 무엇보다도 GDP 디플레이터라던가 PCE 가격 지수, 그러니까 물가를 반증하는 데이터들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고용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국의 불안 요인들을 다시금 촉발시킬 수 있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4.7%까지 치솟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0년물뿐만이 아니라 30년물, 2년물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간밤에는 7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 수요가 뭐 좋았다,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렇게 국채 입찰이 계속되는 한 주 동안은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통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특별히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밤에는 PCE 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함께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나마 메타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초반 강했다면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던 점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가 막판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WTI 원유 선물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83달러 후반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엔비디아 간밤에 3.7%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메타의 실적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메타의 실적 자체는 좋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이었는데 캐펙스는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들이 오히려 AI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깃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항목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의 키투르다는 국내에도 함께 지켜볼 만한 종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용요법을 연구하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 키트루다의 매출이 20%가량 올랐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머크도 2.9% 주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바로 살펴보면요. 월가의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불리는 CIO가 앞으로 우리는 지수 전망하지 않겠다. 대신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저평가 주식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했습니다. AI로 인한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AI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전망보다도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적,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나왔길래 시간외에서 주가 급등세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클라우드 매출, 생산성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인용 컴퓨터 부문 모두 호실적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AI 부문의 실적 기여도를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3년 2분기만 해도 AI, 애저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1%포인트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되더니 3%까지 그리고 4분기에는 6%까지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이번 분기에는 7%포인트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돈도 벌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저의 성장세만 놓고 본다면 이전 분기 대비 31%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도 물론 애저 부문이 성장할 것이고 이로 인한 매출도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28.8%였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성과를 나타내줬던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개발자 도구들, GitHub 같은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도 21% 성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거기에 뭐 링크드인 같은 생산성 부분이 12% 성장, 각 부분도 성장세를 함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윈도우라던가 여러 가지 장치들, 게임으로 대변이 되는 엑스박스 같은 부분들도 큰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부분에서 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했을 때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도 645억 달러가량, 애저의 성장세도 28%가량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보이고 있는 가이던스도 함께 살펴봤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알파벳, 구글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역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고 깜짝 발표도 함께 내놨는데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 상회, 클라우드, 광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알파벳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의 캐시카우, 알파벳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광고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캐시카우의 클라우드라는 날개까지 단 알파벳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28%로 이전만 해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수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클라우드 부문이었는데 이번 분기에서 확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이 28%가량 기여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9억 달러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캐시카우에 더해서 클라우드까지도 돈을 벌어다 주다 보니 AI 투자가 많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환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700억 달러 규모, 사상 처음으로 현금 배당도 결정했습니다. 주당 20센트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알파벳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더 급등하는 시간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알파벳 실적 관련해서 한 장 더 살펴보면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이 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2분기 캐펙스 비용 지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바클레이즈를 비롯해서 여러 투자기관들에서 메타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의견을 내놨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코멘트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와 보면 수익이 없는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주가를 갈라놓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큽니다. 1, 2, 3위를 석권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매출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수익성이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아직까지 투자한 부분만 있고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시설 투자를 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규모를 키워서 투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고요. 빅3에, 그러니까 아마존까지 포함해서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추이를 봐도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타와 이들 기업의 주가를 가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 중에 4개 기업의 실적이 이번 주에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실적 발표 내용들 당잠사에서 전해드릴 테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시장 속에서 시그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중심 잡고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롤러코스터가 개장된 듯 하루하루 위아래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그 전날에 상승 마감을 했다, 아주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 무색하게 그 상승폭의 거의 90% 이상 되돌렸습니다. 아래로 되돌렸습니다. 코스피 1.76% 하방 압력을 어제 받았고요. 코스닥 시장 1% 넘는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GDP 잘 나왔습니다. 내수 특히 좋았고 SK 하이닉스 실적도 좋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익이 개선됐죠. 그런데 메타의 급락을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다 묻혔습니다. 이쪽에 더 주목을 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장중 내내 받았습니다. 매크로 상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핑계거리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지표의 경계감, GDP 미국에서 간밤 발표가 됐는데 이제 PCE 남았죠. 3월 데이터 오늘 밤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표 경계감이 발동되면 시장이 편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해드렸는데요. BOJ에서 지금 통화정책 변경 무드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죠. 그러면서 엔화가 추락하고 있는데 달러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 환율도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이번 주에 미국에서 좀 이루어졌죠. 이번 주에 꽤 많이 국채 발행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하루 동안만 700억 원 규모,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면 금리가 또 올라가죠.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의 3월 내구재 지표도 호조, 요즘 미국에서 경제 지표 발표하는 것마다도 잘 나와서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 풋 종목이든지 아니면 테마성 움직임 그런 종목들만 시세를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금 테마죠. 이슈는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줄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업체 공장 가동 중지 소식으로 인해서 소금 좋다 이런 논리였는데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자동차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자 타이어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건 숫자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밀렸고 이 한 섹터만 올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인 강세 흐름을 보인 쪽은 밸류업인데 아웃퍼폼했습니다. 보험, 증권, 전기가스업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죠. 정부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밸류업 가이드라인 다음 달에 바로 이제 발표할 것이라고 업계선 관측을 하고 있죠. 김소영 부위원장이 어제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 5월 중 확정 발표를 할 거고 준비된 기업부터 공시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겠다. 이런 내용들 시장에서도 재료로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정부의 의지 두 가지 포인트 더 있죠. 금투세 폐지 관련하고 공매도 이제 7월부터 재개 예정인데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은 금투세 내년 시행해야 한다라는 기조를 일관하고 있는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코멘트들이 주말부터 어제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여전히 동일하고 금감원장은 금투세 폐지 정부 입장 변함없다 이렇게 재차 확인을 시켜줬는데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6만여 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양당의 의견 차가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삿바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매도인데 공매도는 올해 내내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제 제2차 공매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일정 어제 있다고 당잠사에서 정리해드렸고요. 여기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걸 도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시장은 봅니다. 세부 가이드라인 최종안도 마련해야 하고 법안도 마련을 같이 해야 하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적어도 수개월이 필요한데 당장 그러면 공매도 7월에 재개할 수 있을까? 그거 힘들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에 이 시스템 가동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우려감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한다면 여전히 시장의 시선은 밸류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밸류업을 따르나라는 생각이 드는 간밤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요. 대부분 다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가 계속 빠졌죠. TSMC, 뭐 메타, 시노시스, ASML, 램리서치, 어제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기대에 부응했으니 빠진다.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밤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달랐죠. 그리고 주가의 반응도 메타와 사뭇 달랐습니다. 메타는 실적 잘 내놓고 어제 막 빠졌는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시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죠. 다른 점 두 가지 포인트를 뭐 정리하자면 클라우드 선전입니다. 클라우드 이쪽이 이제 메타는 없고 두 기업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호재죠. 클라우드를 돌리기 위해선 결국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제 주주 환원 부분인데요. 알파벳은 처음으로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추가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의 주주 환원에만 8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이제 주주 환원책에 환호를 하는구나라고도 좀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 키워드로 같이 반응을 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어제 실적 발표했고 오늘은 기아 실적 발표 예정인데, 보시면 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컨퍼런스 콜 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 친화 정책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 밸류업 기업별로 의지가 강하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주가를 가눌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긴 하셔야겠죠. 좀 아픈 내용인데 정리는 하겠습니다. 매출 6조 원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고 이익은 75%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이 났는데 미국 IRA 관련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AMPC 부분이 포함돼서 그런데요. 이게 1,889억 원 이익에 포함이 된 거고, 이걸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손실 300억 원대. 수요 위축 등의 영향이라고 컨퍼런스 콜 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배터리 밸류체인 보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분기에도 수요 회복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측의 발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KPX 규모 축소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요가 언제 늘어날지 모르니 이제 투자에도 몸을 사리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드립니다. 자, 방산주 빅4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거라고 시장에서 바라봅니다만, 중동의 긴장감 고조로 수출 기대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 이슈 그동안 체크해 드렸고요. 정리만 이렇게 따로 해봤습니다. 시간상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투자 공시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었죠. 청주 M15X 건설 재개입니다. 이걸 낸드에서 D램으로 돌려서 차세대 D램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투자의 금액도 늘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SK 하이닉스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그 AI 반도체를 보고 D램에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에는 돈 흔들리는 쪽은 SK 하이닉스, 그 돈을 받아가는 건 공장 들어가는 장비 기업들이죠. 그래서 유안타증권에서는 이 투자 발표의 함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SK 하이닉스 노출도가 높은 전공정 장비 업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 DIT, VM, 주성 엔지니어링 등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시간의 특징주고요. 다음 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행사 앞두고 있거든요.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바이오에서 가장 큰 행사고, 이건 두 번째로 큰 행사입니다. 중요한 행사고요. 초록 공개가 돼서 그 초록 공개 내용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요 참가 기업이랑 관전 포인트, 시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이건 한번 캡처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 발표 제목 정리가 돼 있는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 앱클론, HLB 이렇게 이게 이제 메인 단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기업들은 GI 이노베이션, 큐리언트, 티움바이오, 네오 이뮨텍, 에이비운, 루닛까지 있습니다. 내용들 투자하시는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당잠사였습니다.